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일 폭우가 내린 충남 피해 지역에서 휴일에도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군인들이 복구에 나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재정 사정이 열악한 충남 남부 시군에 피해가 집중된 가운데 신속한 복구를 위한 충남도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서천군 한산면 한산모시간 인근의 한 마을입니다. 산에서 쏟아져 내려온 돌과 토사, 나뭇더미가 식당과 숙박시설, 주택가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마을 전체가 온통 흙투성입니다. 하지만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부녀자 7, 8명이 맨손으로 힘겹게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도 못하고 숫자로도 감당이 안 되는 피해예요. 근데 서천군이 한 곳, 두 곳이 그런 게 아니라 어느 곳이라고 할 수 없이 전체가 그래요. 이번 호우 피해로 서천군 일원 200여 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주택과 상가 250여 채, 농경지 4,700여 헥터가 물에 잠겼습니다. 곳곳에서 도로와 제방이 유실되는 등 시설물 피해도 광범위하게 발생했는데 서천군 집계 결과 현재까지 총 740건의 피해액은 103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은 장비 임차와 폐기물 처리 등 복구 예산이 바닥나면서 충남도에 응급 복구 예산 58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정부에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항구적인 응급 복구를 통해서 안전한 서천군을 건설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 피해는 서천 부여, 논산 금산 등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충남 남부시군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수해 복구에 쓸 수 있는 예비비가 바닥나면서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자원봉사자와 공무원들이 힘겹게 맨손 복구 작업을 이어나가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자가 많은 외곽 농촌 지역은 피해 신고가 더디게 들어오는 데다 읍면 직원 복구 작업 투입으로 재난관리 시스템 입력이 지연되고 있어 피해 건수와 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세종시 금남면 성덕리 전동킥보드 보관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건물과 전동킥보드, 배터리 등을 태운 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철골조 창고 건물 3개 동 중 400제곱미터 1개 동, 전동킥보드 1000대가량, 배터리 300개가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함께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려 공장 화재를 일으킨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4단독은 지난 2021년 3월 천안의 한 대기업 공장 앞에서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려 불이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담배꽁초만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가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충남도와 경기도가 깨끗한 서해안을 만들기 위해 서산 태안 가로리만 해역에서 함께 해양 쓰레기 공동 수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기도 선박이 바닷속 쓰레기를 건져내면 충남도 선박이 수거된 쓰레기를 육지로 실어나르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장석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침적 해양 쓰레기 수거 전용 선박인 154톤 규모 경기 청정호가 충남 앞바다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배에 탑재된 굴착기 등으로 서산 태안 가로림만 해역 바닥을 긁어내자 어선에서 나온 밧줄 등 해양 쓰레기들이 끌려 나옵니다. 그물, 밧줄, 부표 등 어업 쓰레기를 비롯해 음료수 캔 등 생활 쓰레기까지. 각종 쓰레기가 수북히 쌓이자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충남도의 환경정화 운반선인 늘푸른 충남호에 트럭으로 옮겨 싣습니다. 충남도에 없는 해양 쓰레기 수거 선박을 경기도에서 지원받아 쓰레기를 수거하고 충남도가 집화장으로 운반하는 공동 작업입니다. 육지는 경기도와 충남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서해 바다는 경기도와 충남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유된 서해 바다를 공동으로 청소한다는 데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지난 2022년 천안 아산과 경기도 화성과 평택 등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 수소경제 등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베이밸리 건설에 합의한 충남도와 경기도. 초광역, 초대형 프로젝트 공동 추진에 나서면서 당시 해양 쓰레기 문제도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경기도 풍도에서 공동 수거 작업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엔 가로림만을 찾았습니다. 협업을 해서 이제 깨끗한 바다, 청정한 바다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이 사업을 정례적으로 활성화해서 깨끗한 서해 바다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한 해 충남 앞바다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18,000여 톤. 이 가운데 61%는 육상에서, 38%는 해상에서 버려집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5년 동안 투입된 예산만 643억 원에 달합니다. 충남도는 앞으로도 경기도와 공동 대응해 쓰레기 수거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해상 도계 부분 사각지대도 공동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마철은 습도와 기온이 높아 음식이 상하기 쉬운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장마철 식중독 예방의 지름길이 무엇인지 닥터 리포터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정진규 개고내학 전문기자입니다. 최근 당진의 한 유치원에서 체험학습에 나선 유치원생과 인솔교사 등 1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구토와 설사 증세 등을 보였고 체험학습을 하기 전 외부에서 사온 도시락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마철에는 고온다습한 날씨로 미생물과 세균 증식이 활발해 다른 계절에 비해 쉽게 식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보통 30도 이상의 고온에서 그리고 이렇게 다습한 환경에서 보다 잘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또 특히나 장마철에 세균들이 더 활발하게 번식을 하게 됩니다. 식중독 환자 수는 지난 2019년 4,075명에서 2020년엔 2,534명으로 잠시 주춤했다 지난해 8,485명으로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여름의 경우 연관 환자의 3분의 1 정도가 발생할 정도로 여름철 식중독 환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증상이 가장 빨리 나타나는 건 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으로 이 균 독소에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1시간에서 6시간 이내 구토와 설사를 하게 됩니다. 탈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액을 맞으시거나 물을 많이 섭취하는 식으로 치료가 됩니다. 열이 나거나 혹은 혈변이 나오거나 이런 심한 감염 증세가 있을 때는 전문가를 찾아서 항생제 주사를 맞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냉장고 밖에 음식을 내놨다면 2시간 이내 섭취하는 게 좋고 실온에 둔 지 오래됐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냉장고를 너무 믿지 말아야 하는데 생고기와 생선은 냉장고에서 이틀을 넘기지 말고 채소류도 되도록 일주일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균은 주로 0에서 60도에서 번식하기 때문에 음식은 반드시 익혀 먹고 조리된 음식도 가능한 즉시 먹는 게 좋습니다. 철저한 개인위생도 중요합니다. 외출한 뒤엔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조리하기 전이나 달걀 껍질 등을 만진 뒤에도 30초 이상 손을 세정제로 닦아야 합니다. TJB 닥터 리포트 정직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제정을 기념하는 통일음악회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 자문위원들과 탈북민,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동구청 12층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음악회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통일 퀴즈를 비롯해 탈북 가수 공연과 통일기원 전통무용, 통일아리랑 퍼포먼스 등 다양한 무대가 펼쳐져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진시는 중국 선전시 드론 산업협회와 8개 중국 드론 관련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한중 합작 드론 사업을 위해 협약식을 갖고 상호 간 드론 산업의 성공과 발전 확대를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방문단은 성문 국가산업단지 외국인 투자 지역과 당진 항만시설, 현대제철 등 지역의 주요 시설들을 둘러봤으며 당진시는 중국 기업들의 투자 여건과 혜택, 지원 정책들을 설명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5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하며 최하위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하나시티즌은 어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강원FC와 K리그 23라운드 경기에서 전반 27분 박정인의 선취점을 앞서가다 후반 32분 강원 유인수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며 1대1로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황선홍 감독 부임 이후 7경기에서 1승 3무 3패를 기록하며 최하위에 내려앉은 대전은 매경기 수비에서 흔들리며 5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하고 있어 수비 집중력 강화가 반등을 위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대전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19억 원이 증가한 1,535억 원에 부과했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및 주택 공시가격의 소폭 상승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24억 원 늘었지만 건축물분 재산세는 경과 연수별 잔가율 현실화에 따른 시가 표준액 하락으로 지난해보다 부과액이 5억 원 줄었습니다. 대전시는 재산세 납부 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만큼 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전 소방본부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구급 현장 출동 건수가 지난 11년간 약 37.4% 증가하고 지난해에는 6분마다 구급 활동을 하는 등 늘어난 출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구급차 2대를 추가 도입해 골든타임 취약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증차로 대전에선 총 36대의 구급차를 운영했습니다.